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의 저력과 단결력을 전 세계에 알린 사건들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그동안 많은 위기 상황 속에서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미국 기자의 시각에서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표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뉴욕타임즈의 경제 전문 기자인 리건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한국을 전쟁의 상처를 앓고 있는 작은 나라로만 보았습니다. 냉전 시대의 교육과 미디어에서 자라면서 미국은 세계의 중심이고 한국은 그저 미국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소국 정도로 생각했죠. 한국 전쟁이나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삼촌의 이야기도 그 나라가 미국의 동맹으로서 존재한다고 여겼습니다. 대학에서 국제 정치를 공부할 때도 아시아는 여전히 미국의 영향 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여겼고 한국은 경제적으로도 그저 빠르게 성장하는 개발도상국에 불과한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그러던 1997년 아시아에서 불어온 경제위기가 한국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는 뉴스에 전 세계 금융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는 월스트리트에서 경제기자로 일하고 있었고 제 상사는 저에게 한국에 파견되어 상황을 취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아시아는 제게 낯선 곳이었기에 망설였지만 이 사건이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감을 가지고 파견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 저는 한국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료를 찾던 중 1970년대 초반에 시작된 새마을 운동이 제 눈을 열었습니다. 한국은 농촌 경제가 매우 낙후되어 있었지만 새마을 운동을 통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 나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농촌을 현대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자립을 추구했습니다. 이때부터 한국 사회의 독특한 근로의식과 자립 정신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도 생겼습니다. 한국의 문자는 그 창제와 원리가 매우 명확하게 알려져 있으며 한글이 유엔에서 문자가 없는 나라들에게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한국에 대한 존경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 한글을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정확히 기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글은 그 자체로 과학적인 우수성을 지닌 문자였고 그것이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더욱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취재하기 위해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이 그토록 강한 나라일 것이라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은 심각했지만 그곳의 사람들은 결연한 눈빛을 보였고 거리마다 질서정연한 모습과 깨끗한 지하철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쟁 폐허 속에서 경제적 회복을 이룩한 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금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금을 내놓는 운동을 벌였죠. 이는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한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자신들의 금을 기꺼이 내놓으며 위기를 극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금모으기 운동을 취재하며 사회 심리학적 관점에서 한국 사회의 특성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적인 특성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중시되지만 한국에서는 우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이 점이 금모으기 운동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어 주었고 결국 이 운동은 경제적 성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과 애국심을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은 약 227톤의 금을 모았고 그 가치는 21억 3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시민 운동이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지만 그들은 한국 사람들의 저력과 단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 운동은 단순히 경제적 대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단결력과 국민들의 나라 사랑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습니다. IMF 위기를 극복한 후 대한민국은 그 회복력과 단결력을 세계에 다시 한번 알린 순간이 있었습니다. 2002년 대한민국은 월드컵에서 또 한 번 그들의 단결력과 열정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이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들이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가 되어 문제를 해결하고 목표를 달성하는지를 보여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축구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응원의 열기와 질서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히딩크 감독의 지도 아래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에서 많은 이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고 국민들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뜨거운 열정으로 응원했습니다. 히딩크 감독의 지도력은 선수들에게 승리에 대한 의지를 심어주었고 그 결과 한국은 월드컵에서 사상 최초로 4강 진출을 이루어냈습니다. 그해 월드컵은 단순히 한국의 축구 성과를 넘어 한 나라가 하나가 되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린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경기마다 전국적으로 붉은 물결이 일렁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로 뭉쳐 자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응원했습니다. 응원에 참여한 이들은 단지 스포츠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 정신 속에서 하나가 되어 국가와 민족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응원 열기는 뜨거웠지만 경기 후 거리는 질서 정연하게 정리되었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고 청소하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 의식을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리고 한국은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2007년 태안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또 다른 중요한 위기였습니다. 이 사고는 단순히 환경 재난을 넘어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묶는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많은 이들이 알래스카의 엑슨 발데즈 원유 유출 사고를 떠올렸습니다. 그 사고로 알래스카 지역의 생태계는 수년을 걸쳐 회복하지 못했으며 그 피해는 아직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대응을 기다릴 틈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선 시민들이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수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향했고 그들은 차가운 겨울 바닷가에서 기름을 제거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단순히 자원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나이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힘을 모았습니다. 그들의 단결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을 넘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희생정신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닷가에서 기름을 치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때로는 추위 속에서도 일을 멈추지 않았고 서로를 돕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며 기름을 걷어냈습니다. 한 자원봉사자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으며 그들의 믿음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 상황을 진두지휘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힘을 합치자는 메시지를 전하며 태안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자원봉사자들이 일터에서 나서는 것을 격려하며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단합된 힘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그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태안의 빠른 회복을 이끄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그들이 보여준 조직력과 체계적인 대응이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효율적으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장비를 조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사람들을 조직하여 기름을 걷어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팀워크는 단순히 사람들의 힘을 모은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국민들이 하나 되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태안의 바다는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훨씬 빠르게 회복되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 한국인들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단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IMF 위기, 태안기름 유출 사고, 월드컵 등 여러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더욱 강해졌습니다. 한국인들은 위기 속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단결력은 단순한 힘의 합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는 과정이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이들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그 결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하는 나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위기마다 보여준 한국인들의 단결력은 이제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성으로 자리 잡았으며 다른 나라들이 배우고자 하는 중요한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거와 달리 이제 더 이상 도움을 필요로 하는 약소국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계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국가로 성장했으며 그 발전 뒤에는 위기 속에서도 서로를 믿고 함께 일어선 한국인들의 단합된 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저력은 단순한 경제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문화와 사회의 구조,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통해 만들어진 진정한 강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위기 속에서 빛난 단결력과 저력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어서 뜻깊었어요. 한국인들의 단합된 힘과 그들의 놀라운 회복력은 전 세계에 큰 감동을 주었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에서 배우고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이야기들의 감동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언제나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힘찬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